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은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한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번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몇 번을 체크했는지 같이 손을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몇 번 했는지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맞을 수도 있어. 난 정답이 1번인 것 같다. 손. 없어요? 2번인 것 같아요. 오케이. 2번. 3번인 것 같다. 3번. 4번인 것 같아요. 5번인 것 같아요. 5번이 제일 많네요. 맞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1번부터 4번까지 골고루 다 오답이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2014학년도에 나왔을 때, 당일 수능에 출제가 됐을 때, 이 지문을 저도 그때는 과외를 하고 있었던 대학생이었었고, 과외하는 학생한테 수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때 얼마나 패기가 있었냐면 학생이랑 같이 놓고 시험을 풀었어요. 출력해가지고 수능 문제 같이 풀어보자. 너도 풀고 나도 풀고. 그럼 패기 있죠. 그리고 나서 학생한테 이 문제를 해설을 해주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진땀 뺐던 기억이 나요. 한 25분, 30분에 한 문제만 붙잡고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거 왜 강사가 말이 길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거야. 원래 내가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간결하고 쉽게 끝낼 수 있어요. 포인트만 딱 찍어가지고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아직도 그때가 기억나. 진짜 이거는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버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좀 까다로운 질문이고 저는 이 질문을 한 300번도 넘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미친 것 같죠. 저 지금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봐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여러분들 걸로 이해해 간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제가 수업을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봐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던 지문들은 한두 번 본 걸로는 절대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출제된 지 한 2달 지났죠, 벌써. 제가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또는 교육청 시험이 끝나고 맨날 뭘 하냐면 시험지를 두 부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소파 옆에다가 하나는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일어나는 루틴이 뭐냐면 이게 그 뇌과학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잘 들어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30분이 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제일 황금 시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너희가 맨날 하는 거 핸드폰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뇌가 기능을 죽인대요. 꺼버린대, 스위치를. 내가 크게 내 사고를 발전시킬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 30분 동안 핸드폰을 안 하고 뭐 하냐면 옆에 있는 6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꺼내가지고 읽어봅니다. 그걸 벌써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80번도 넘게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들 파이널 들어갈 때쯤 되면 내가 한 150번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제가 300번도 넘게 봤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들어갈 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한 번만 봐서 이해하려고 자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보셔야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주어진 문장부터 가볼 텐데 요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립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그것부터 작성하고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수학적 정확성과 수사학적 애매모호함. 요게 글 전체를 대변하는 가장 대립시키는 핵심적 개념 두 가지예요. 수학적 정확성과 수사학적 애매모호함.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색깔 빨강색으로 가겠습니다.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학자는요, 이 수학적 정확성에 대한 자신의 동기를 역행합니다. 그대로 직진해 나간다는 거야, 뒤로 돌린다는 거야. 뒤로 돌린다는 거죠. 뭘 위해서? 수사학적 애매모호함과 비유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빈칸에 등장한 과학자는요, 수사학적 정확성을 역행하고 뭘 따라간다? 수사학적 애매모호함을 따라간다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빈칸은 이걸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 첫 문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혹시 수학 좋아하는 사람? 수학 좋아해요? 저도. 수학을 진짜 좋아했거든. 왜 수학을 좋아했냐면 이게 국어 같은 과목은 같은 개념을 해석하더라도 같은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학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정확하잖아. 그래서 내가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수학은 어떤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있대요? 수학이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있대. 너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끌어당길 수 있대. 그러나 이것은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과학은 원칙상 보편적이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인터넷 다 어떤 거예요? 보편적인 과학의 기술이잖아. 그러나 실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자, 수학은요 가장 높은 종류의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여겨져. 즉 말하자면 마찰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도 수학보다 정확한 언어가 있어 없어? 없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1 플러스 1이 2라는 사실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학의 정반대편에는 과학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인 과학의 이득을 보여줘요. 근데 뭐 없이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다 밑줄 칠게 without the use of words. 단어들의 사용 없이 과학의 결실을 보여주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과실들이라고 하는 건 양면적인데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학은 단어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라고. 밑줄 칠게. Science as science does not speak. 자, 과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상적으로 봤을 때 과학이 스스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줄. All scientific concepts are mathematized. 과학적 개념들은 수학화가 되어질 뿐인 거야. 너희들이 과학을 AI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어떠한 언어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서는 AI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화된 개념으로 숫자로만 나열해서 AI를 표현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과학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when 뭐 할 때 과학자가 다른 과학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또는 과학이 자신의 산물을 non-scientist, 과학자가 아닌 우리들,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산물을 보여줄 때, AI라고 하는 산물을 보여줄 때 이 과학은 어디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세일즈맨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맥락상 이 세일즈맨십은 수학과는 어떤 개념이겠어? 대립되는 개념이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 이 세일즈맨십을 이렇게 정리할 거야. 수사학적 애매모호함과 같은 개념으로 얘가 뭐가 된다? 세일즈맨십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자가 세일즈맨십에 의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수학적 정확성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지. When science speaks to other, 밑줄 칠게. 과학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과 배치되는 거야? 과학이 speak할 수 없다와 배치되는 거지. 그때 과학은 뭐가 되냐면 밑줄 no longer science.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게 된다고. 자, 과학자는 밑줄 치세요. become 뭐가 되는데? publicist 홍보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홍보하는 사람들은 수학의 정확성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과학자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과학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마지막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과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과학자는 수학적 정확성을 갖다 버리고 뭘 쓰기 시작하는 거야? 수학적 애매모호함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결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과학자라고 볼 수 없지.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publicist, 홍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봐야 돼?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세일즈맨십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선지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선지 1번 한번 가볼게. 그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뭐에 필요한? 세일즈맨십에 필요한. 아니죠. 세일즈맨십에 필요한 능력은 과학자가 가지면 안 되는 능력이지. 자, 2번. surmounting barrier to science. 과학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과학과 수학을 연결시킴으로써. 지금 연결시키는 과정이 아니죠. 3번 문제, 3번 선지. 다른 사람들, 수학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과학에 적대적으로 만들어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맥락. 자, 4번. 자신의 의무를 무시합니다.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맞아.
4번 선지는 duty까지는 맞는 선지야. 근데 어떤 의무냐면 과학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의무예요. 오히려 마지막 요 문장은 연결시키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의무라고 볼 수도 없어. 마지막 5번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밑줄. 지적인 행동 규범. 지적인 행동 규범을 위반해. 그를 뭐라고 규정하는? 과학자라고 규정하는. 그럼 얘는 과학자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학자라고 규정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봐야 돼? 얘는 너 파블리시스트야. 세일스맨십하는 홍보원이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5분간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문장이 있으면 나와서 질문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